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날도 흐릿흐릿하고 시장의 분위기도 약간 좀 흐릿합니다. 내마녀의 달이죠.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코스닥도 파란불짝 깜빡깜빡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내일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걸 앞두고서도 매크로 경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만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장도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데 개별 호재를 따라서 살아남은 종목들 저희가 또 심사숙고해서 대진표를 짜왔습니다.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꾸려놓은 8개의 특징주 이 대진표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퓨런티어 대 나무가 둘 다 이 카메라 관련주인데 자동차로 연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소위 자동차의 눈이라고 해서 자율주행 기능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자, 이 기대감을 잔뜩 품고서 오늘장 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카메라 관련주들의 대결 잠시 후 1라운드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 대한유화 그리고 금호석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학석유 관련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유가가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판가 인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종목들까지 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3라운드에서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이 맞붙습니다. LNG 운반선용 복합 소재 부품을 만드는 한국카본과 또 초저온 보냉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동성화이텍이죠. 승자는 3라운드에서 가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삼천당 제약 그리고 올릭스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주춤하는 듯 하더니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올릭스는 이번에 바이오 USA 참가 소식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종목까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진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1라운드 대결부터 지금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8강의 1라운드는요. 퓨런티어 대 나무가 이 두 종목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기다려보겠고, 자, 일단은 이 구체적인 종목들 언급을 하기 전에 이게를 조금 더 풀어볼 게 있습니다. 딱 키워드가 뽑히죠? 이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인데 어제 나오면서 좀 불거진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삼성전기발 호재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기에서 테슬라에 납품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수조 원대, 5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 그래서 이 카메라 관련주들로 시설이 많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카메라 쪽은 워낙에 뭐 도로 신호라든지 뭐 표지판 이런 것들을 포착해두니까 자동차의 눈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자동차에 점점 덧붙여 가면 갈수록 점점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는 결국은 자율주행 이렇게 연결되는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삼성전기발 이 호재, 네. 앞으로 당분간은 주가를 좀 쭉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일까요? 테슬라발 호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기 테슬라발 호재. 테슬라는 어차피 부품 납품 받는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4.0 버전이 100만 회소가 더 이제 앞선 단위고 500만 화소를 가지고 하고, 예. 기존의 테슬라의 렌즈가 7개가 들어가면 12개, 14개 계속 대규모로 이제 장착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네. 렌즈 업계에서는 상당한 어찌 보면 큰 호재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시작을 했지만 독일 3사부터 시작해서 국내에 또 완성차인 기아, 현대차까지 또 포함시킨다면 이 시장은 거의 뭐 더 크다고 봐지고, 예. 또 2025년 되면 또 애플카가 또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더 이제 이 시장은 그냥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냐. 근데 사실 삼성전기는 참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예. 주가가 계속 장대 음봉을 그리다가 뉴스와 호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좀 탔을 때 이 큰 회사가 어떻게, 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게 소형주에서 볼 수 있는 그 형태의 어떤 차트 분석이 나와가지고 사실 저도 좀 의외했는데, 게다가 최근에 그 차트 흐름상으로 삼성전기 참 답답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테슬라에서는 이렇게 주는 주업 자체가 일단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인데, 예. 이 시장을 봤을 때는 4조에서 5조 정도 추정 예상치는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원래는 LG 이노텍과 어찌 보면 두 개의 지금 맞불을 지금 본다 보시는데, 예. 삼성전기는 사실 어찌 보면 박혀있는 굴러온 돈이에요. 지금 굴러온 상태에서 한 지금 구조를 보니까 80% 정도의 어찌 보면 테슬라의 상황이 벌어지고 20%가 네. 이제 LG 이노텍인데, 이거는 또 순위는 또 바뀔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전 포인트가 그러니까 LG 이노텍이냐 아니면 삼성전기냐, 이 두 개의 이제
또 빅그룹의 어찌 보면 향방을 한번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LG 이노텍이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었다가 이제는 삼성전기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들고 네,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렌즈냐, 렌즈의 모듈이냐, 그걸 만드는 테스트 검사 장비의 사냐에 어찌 보면 또 승패가 나눠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를 만든 나라는 몇 개 되지 않고 거기다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까지 할 수 있는 나라는 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일단은 국내의 기술적인 일단은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가 제일 뛰어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 쪽으로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생태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2차 전지면 양극재, 음극재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듈부터 시작해 라이다, 레이더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소품적인 부분을 다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야 세부적으로 되겠군요.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 하면 예. 이제 똑같이 이제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갖고 네. 모듈까지 가는 것처럼 그 전체의 하나의 지금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시작이라고 지금 봐지고요.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이게 단발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속 꾸준한 상승세는 이어질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네. 관전 포인트는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누가 더 승부가 가져가냐, 패권을 누가 가져가냐 그게 사실은 제일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대결 구도를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이번에 삼성전기가 맺은 계약이 단일 계약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네. 그럼 삼성전기한테만 좋은 게 아닌가요? 삼성전기보다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그 부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벤더 회사들이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아니면 캠시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잘 가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기는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이때까지 그 하방에 대한 그런 압력이 좀 강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엔 좀 힘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이제 시가총액이 좀 가벼운 거기다가 삼성전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지금 더 잘 가고 있다, 더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도 앞두고 있고 그렇죠. 시장 어제 미국 증시도 빠진 탓에 장 초반에 이제 시초가로 좀 높게 형성이 되었다가 네. 낮은 좀 빠지는 그런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슈가 나왔잖아요. 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제 거래량만 체크를 했어도 종가에 들어가서 수익을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옵트렌텍도 실제로 6% 이상의 그 수익권을 내어 주었고요. 그만큼 그 재료에 대한 그런 강도에 대해서 판단을 빠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재료에 대한 강도와 그리고 그 지속성 거기에 플러스해서 거래량까지 체크를 한다면 우리는 숙률 높은 그런 종가 베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삼성전기 모멘텀이 더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길게 보고 네. 투자를 하면은 좀 괜찮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당장 오늘은 작두발이 쭉 치고 올라가다가 좀 빠지는 모습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삼성전기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어쨌든 그 테슬라와의 그런 단일 계약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실적으로 그게 이제 추가가 될 때 예. 그때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네. 어쨌든 이 카메라라든지 이 자율주행 모두 다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애기들이잖아요. 예. 네. 거기다가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델 X 그리고 모델 Y, S 그리고 3까지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을 이제 대거 탑재하게 되는데 예.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기가 존재감이 굉장히 커졌다는 게 이제 시장의 지금 평가이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신호라든지 아니면 예. 표지판, 뭐 장애물 등 외부에 대한 그런 촬영에 대한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결국 전기차는 자율주행과 동일시하게 봐야 된다. 때려야 뗄 수 없는 네, 관계다. 전기차를 핸들 잡고 이렇게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LG와 이제 삼성의 그런 국내 기업 간의 대결 구도로도 가지 않을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카메라 모듈 공급망이 상당히 다변화가 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본다면 지금 중국 업체 같은 경우 써니옵티컬이라는 중국 업체 같은 업체가 있고 네. 거기에 있어서 경쟁이 이제 카메라 모듈 시장이 굉장히 심화가 될 거예요. 근데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카에 대한
대한 또 이슈가 있잖아요. 애플에 대한 카메라 모듈을 또 공급을 하고 있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에 공급하는 세 가지 회사, LG 노텍, 샤프 그리고 팍스콘이 있는데 네. 샤프 일본 같은 경우에 공급망 때문에, 그리고 팍스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사이 안 좋은 그런 이슈 때문에 LG 노텍이 거의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앞으로 이제 애플카가 나왔을 때 이 LG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이랑 굳이 나누어서 뭔가 보기보다는 같이 성장하는, 그냥 우리 사랑스러운 다 두 국내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고 함께 성장하는 네, 맞습니다. 기업들이요. 동반 성장해야죠. 다 우리나라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술력만큼은 지금 이번에 테슬라 단일 계약, 최대 계약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듯이 그 두 기업이 엄청난 상승세를 또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삼성전기에서 테슬라 납품을 받게 됐다라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 카메라 관련주들 반짝하는 모습이었는데, 아주 짧게만 보시는 그 섹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좀 더 먼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흐름, 여러분 같이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종목들 이야기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런티어와 함께 나무가 이 두 종목이 선정이 되었거든요. 자,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이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더 낫겠습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알이 이거 먼저 아닌가요? 조금 어려운데요. 지금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예, 질문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닭을 선택하겠습니다. 닭이 뭐예요? 닭이 프론티어. 그렇습니다. 장비 업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네. 장비. 만들어내는. 장비업체. 네, 퓨런티어. 난해한 시작인데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네. 아닌가요? 저는 네.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네. 또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나무가를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닭을 선택하셨네요. 이거 오히려 지금 카메라보다 닭이냐 달걀 이게 더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두 분의 의견은 엇갈린 상황입니다. 자, 그 선택의 이유 자세히 좀 들어볼게요. 자, 먼저 최일호 전문가님, 퓨런티어입니다. 네. 장비를 봐야 된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이유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장기적인 측면으로 사실은 예. 접근한 거고, 지금 당장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나무와 같은 네. 이 모듈적인 부분이 어찌 보면 제일 빠를 겁니다. 이유가 네. 뭐냐면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타블렛 PC에 다 카메라 렌즈 다 모듈이 다 들어가죠. 네. 심지어는 드론도 다 들어가고 지금 들어가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새로 나온 자동차들 비싼 고급 자동차 세단 같은 경우에는 다 어라운드 뷰도 렌즈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듈 시장이 더 강합니다. 네. 근데 왜 장비 시장이냐면 아까 오늘도 금방 주제에 맞게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 장비, 테스트 장비부터 시작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그 장비도 상당한 큰 수혜를 받기 때문에 네. 네. 장기적인 측면으로 저는 접근한 거고, 이 둘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3천억 미만의 스몰 캡이에요. 네. 언제든지 이렇게 급변할 수 있고 합병과라든지 그렇죠.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시장을 모두 논하기는 사실 힘들지만 지금 오늘 주제에 맞는 거를 선택한다면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네. 차라리 닭을 잘 키워서 알을 많이 까놓는 게 안 낫겠나 싶고, 예. 지금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부터 시작하고 LG 노텍 모든 업체 대기업이 한 56%를 지금 납품하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장비 시장에 어찌 보면 이게 카메라 모듈 장비 테스트 기기에서는 단연 1등이고, 그 다음에 올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게 퓨런티어가 좀 주가의 흐름이 좀 약간 좀 올라올 거라는 느낌은 사실 좀 받았어요. 심상치 않았습니까? 예, 좀 느낌이 좀. 그 다음에 나무가 같은 경우도 한번 폭발력도 좀 있었고, 다 거래량은 조금씩은 다들 둘 다 두 종목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뭐 막상 막하라고 해도 박빙이라고 저는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저는 닭을 선택했습니다. 닭은 일단은 성장성과 미래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그냥 장비를 선택한 거고요. 눈앞에 이걸 원한다면 바로 그냥 나무가로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큰 맥락에서 살펴봤을 때 카메라 관련주들 그 맥락과 좀 일치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당장 지금 눈앞에 주가 흐름보다는 좀 멀리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퓨런티어를 골라 주셨거든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맥락 딱 이 얘기 아닙니까? 나무가 골라 주신 이유는요? 맞습니다. 네. 퓨런티어랑 나무가를 두 개를 네. 이제 공통점을 찾자면 삼성이 납품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제 카메라 모듈을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면 그것 또한 이제 주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건데, 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삼성전기를 통해 이미 테슬라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상승세가 괜찮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한 달 만에 50% 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아래에서부터 바닥 잡고 거래량 터지더니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거래량이 이제 나온 걸로 보아서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나무가를 제가 고른 이유는 뭐죠? 나무가가 물론 고점에서 터지긴 했지만 네. 고점에서 터진 저 지금 보이시는 거래량이 네. 저기 이전에 터지지 않았던 역사적인 거래량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저 거래량 터뜨리고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집의 지금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네. 저런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춰가면서 가져간다면 나무가 한번 대시세를 터뜨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같은 경우에 뭐 오늘 같은 날 이제 단타로서 접근을 하기도 괜찮지만 네. 어쨌든 이 펀더멘탈이라는 게 삼성의 지금 카메라, 특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특히나 로봇 관련주로도 뜰 수가 있는 게 삼성전자의 그 로봇 청소기의 카메라 모듈에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테마적으로도 굉장히 재료가 많은 종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적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예. 지금 삼박자가 다 맞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지금 잘 주목해 보면 조만간 큰 한 방을 쳐줄 수도 있는 종목이다. 네, 맞습니다. 일단 거래량과 그리고 실적 그리고 이제 재료까지 지금 삼박자가 맞기 때문에 네. 나무가 한번 대지세를 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나무가 같은 경우에 어쨌든 고점에서 지금 위치가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매집을 해보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단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종목은 추세 따라서 추세 하단에서 받아보면은 굉장히 또 좋은 수익률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분의 의견이 지금 맥락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어떻게 선택할까 고민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의 의견 지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나무가가 박빙이네요. 조금 더 앞서갔습니다. 41대 59. 나무가의 승리를 확정지게 됐고요. 나무가가 4강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닭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퓨런티어 관련해서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모빌아이 성장에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 시장 센서 관련주로 오늘 좀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예. 앞으로도 지금 상승세는 좀 예상됩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지금 잡고 있고요. 3만 원 정도 보시고 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한번 더 봐야 될 종목이라고 좀 봐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퓨런티어 3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나무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볼까요? 자, 2라운드의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8강의 2라운드는요, 석유화학업체들 간의 대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주가 상황 좀 많이 내려오는 상황이죠. 대한유화 대 금호석유가 2라운드에서 맞붙어 보겠습니다. 네,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대한유화와 금호석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골라주시길 바라겠고요. 김형호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살아남기 편할까요? 살아남기 편하다. 네. 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살아남기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상 흐름으로는 지금 둘 다 조금 안 좋아 보이는데 맞아요. 전 미래를 본다면 금호석유를 고르겠습니다. 미래를 금호석유. 본다면 금호석유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선택이시죠? 저는 현재를 봤을 때는 금호석유고요. 미래를 봤을 때는 대한유화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 결정. 자, 다르네요. 그래서 저는 네. 금호석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해온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이 수익 구조,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에너지 관련주, 일단 석유 관련주들이 일단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은 MB 라텍스 일단 생산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되기 때문에 금호석유를 선택한 거고,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분리막이지 않습니까? PE 일단 점유 1위예요. 2차 전지 관련주에서는 일단은 강한 섹터를 가지고 있지만 주가 흐름 자체는 지금은 에너지, 석유가 더 강세기 때문에 예. 일단은 금호석유인 MB 라텍스를 제가 한번 더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영호 전문가께 좀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둘 분 다 금호석유를 골라주셨는데 사실 뭐 화학주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많이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쵸. 두 종목 간의 승부를 가릴 수 있는 정확한 기준 어떤 차이로 봐야 될까요? 일단 대한유화 같은 경우 이제 국제유가가 상승을 함에 따라서 뭐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매가가 또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대한유화도 하반기에는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희망 있는 기업. 네, 어쨌든 원료 나프타 가격이 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분리방용 이제 PE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또 많이
또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선두주자가 대한유화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부가 가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를 제가 골랐던 이유는 지금 6조 원이라는 지금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성장 동력에 지금 승부수를 던졌다. 그렇죠. 이 조 단위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는 이런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어서 계속해서 투자를 멈추면 안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할 수 네, 있죠. 맞습니다. 투자를 해야. 쉽게 말해서 10년 전에 아이스크림 가격이랑 지금의 아이스크림 가격이 다르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의 기업과 지금의 기업의 그런 돈 버는 그 규모 자체가 더 커져야 돼요. 당연히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만큼 돈 버는 속도가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야지 주가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금호석유화학그룹 같은 경우에 이제 5년간 6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데 거기서 투자를 하는 분야가 이제 전기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친환경 소재 그리고 MB 라텍스 그 핵심 사업에 6조 원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요새 핫한 데는 다 투자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저는 이 기업에 의미 있는 그런 한 표를 던져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친환경 정책이 굉장히 기업으로서는 큰 이슈로 이제 불러일으키면서 꼭 챙겨야 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탈탄소 전투 때문에. 최근에 뭐 알리백 이런 것도 계속 이야기되는 게 그런 맥락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친환경 정책적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근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 상승을 가격 전이가 가능해지거나 그리고 또 중국 봉쇄가 해제되고 이러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지금 한데 가격 전이가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실적부터 시작이 힘들어지고 당장의 문제다. 원래 대한유화는 원래 플라스틱 삽출 집에 어머니 쓰는 김장 안에 보면 플라스틱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 뭐 락앤락 같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만드는 케이스 안에 있는 케이스가 그거죠? 근데 가격이 이제 오르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거죠? 개선하려고 판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석유 화학 제품들이 정제 마진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주 원료에 대한 이제 판가에 대한 그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 유가가 너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힘들었었거든요. 그게 좀 약간 석유 화학 분야가 약간 좀 힘들었던 부분인데 그 급등한 속도를 따라가기 참 어렵죠.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올 지금 2분기부터는 대한유화가 계속 급등할 거로 예상되고요. 전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중국 일단은 봉쇄가 완화됐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 관련돼서도 좀 괜찮을 거고 석유화학 쪽은 일단은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괜찮다. 괜찮을 거고. 미래적으로 봤을 때 괜찮지만 지금은 힘들다 이런 지금 이런 현상들이 왜 석유화학 쪽에서 일어났냐면 유가가 뭐 120, 120 정확하게 어떤 에버리지를 딱 정확하게 나누면 문제가 없는데 너무 들쑥날쑥하고 고공행진하니까 그에 대한 중심점을 잡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지금 원자재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그 원자재 패턴에서 제일 앞장서 있는 정유라든지 이쪽 분야에 더 오래 쏠리는 부분이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가면 갈수록 정제 생태계적인 부분에서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밀리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 둘 중에서 미래적인 거나 지금 현재 상황 봤을 때는 오히려 MB 라텍스 생산 규모도 2배 정도 확대하고 그다음에 주력 사업 이쪽 분야만 해도 한 3조 한 3천억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석유화학 치고는 차트가 사실은 그것도 사실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또 이게 상승할 수 있는 또 동력이 되고 거래량도 꾸준하게 계속해도 뭐 많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히 계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서 제가 둘 중에 추천한다 해도 금호석유를 추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에 요즘에 가장 핫한 쪽이 에너지 관련 쪽, 특히 국제유가에 급등하는 이 상황 속에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시선이 좀 많이 돌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석유, 그리고 대한유화 이런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의 모습을 좀 집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최인하 전문가께서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이렇게 두 분이서 모두 금호석유로 의견을 일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가 올라가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깔끔하게 숫자가 똑 떨어졌습니다. 대한유화 40%, 금호석유가 60% 득표를 하면서 4강 진출자는 금호석유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대한유화 관련해서는 김형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목표가는 17만 5천 원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 지금
지금 내려오는 경사 자체가 완만해지고 있어요. 즉 저점의 그런 격차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네.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과 동반한 그런 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는 거를 한번 기다렸다가 좀 진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유화 2분기부터는 조금씩 실적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목표가는 17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8각의 3라운드 지금부터 볼 텐데요. 이번 대결은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 대 동성화인텍. 자,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참 이 조선 기자재 자주 언급해 주셨잖아요. 진짜 힘든 종목입니다. 근데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네. 박스권에 계속 항상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답답한가요? 재미가 답답해요. 네. 그래서 저희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계속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이 하는 같은 업종이지만 좀 질이 조금 다양화돼 있어요. 한국카본이. 뭐 한국카본은 우리 골프 치시는 분들 글라파이트 같은 이 카본도 쓰죠. 낚싯대 쓰죠. 그다음 심지어는 슬로바키아 분의 회사도 인수했지 않습니까? 비행기 이제 카본 들어가는 거. 왜냐 예. 경량화 같은 데서 카본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LNG 관련된 것도 쓰고 있지만 한국 카본은 다양한 쪽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점. 다양한 소재가 예. 들어간 쪽은 다 들어가니까. 예, 그렇죠. 첨단 소재 부분이기 때문에 예. 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흐름이나 좀 답답한 거를 뚫을 수 있는 거는 한국 카본이 어찌 보면 답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러다 동성 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한 업종만 꾸준히 그냥 조선 기자재로만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하방하고 상한가 거의 박스가 거의 일치하면서 계속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은 사실 네.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카본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둘 중에 어떤 종목 선택해 주실까요? 저도 한국카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바로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한국카본에 집중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그러면 한국카본은 4강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카본도 한국카본이지만 동성화이텍이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 두 종목은 결국에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초저온 보냉제, LNG 선이 들어가는 초저온 보냉제를 글로벌 시장을 두 회사가 양분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LNG 선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일치한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예. 아까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재료가 많이 더 다양한 게 한국카본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항공기 부품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지금 항공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그런 수요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료가 한국카본이 더 많다. 그만큼 실적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LNG선 가격이 증가할수록 이 보냉제에 대한 판매 가격도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동성화인텍과 한국카본이 결을 같이 한다라고 일단 어떻게 보시면 될 것 보면 같아요.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카본이 지금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출의 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네. 한국카본을 골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좀 다양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최인호 전문가님, 예. 동성화인텍이 그래도 한국카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쉽다는 아니, 거지? 이건 저는 앞으로 괜찮게 보시는 아닙니다. 그 조선 예. 기자재 관련주는 사실은 네. 동성 화이팅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좋은 회사예요. 왜냐면 예.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더 앞서요. 이 회사가. 왜냐면 이 회사는 좀 내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폴릭 우레탄을 PU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조선에서는 특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네. 근데 조선에만 특화되어 있지만 조선이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슈퍼사이클들은 조선이 네.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 카본이 할 수 있는 거는 경량화적인 일단은 카본 시장을 또 주름 잡기 때문에 네. 또 그것도 같이 동반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성 화인텍은 할 수 있는 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워낙에 답답하고 언제 특정 업황이 좀 꺾일지 모르기 때문에 네. 다양한 무게를 들고 있는 한국카본 쪽이 그래서 좀 우위가 네, 있는 그렇죠. 거다.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동성 화이텍이 그냥 네. 으뜸입니다. 그래서 보냉지역에서는 그냥 으뜸이고 그다음에 강화 폴릭 우레탄이라는 것도 동성 화이텍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된 거는 그냥 1등이다. 그러니까
저온 보냉제 시장에서는 그냥 동성이 그냥 1등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은 그 같이 뒤이르는 한국카본도 만만치 않은 회사지만 이 한국카본한테는 항공부터 시작해 자동차, 자전거, 낚싯대, 요즘 골프채. UAM 관련해서도 이야기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유행 같은 경우에는 경량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찌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의 흐름에 봤을 때도 대세도 봤을 때도 일단은 그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일단은 한국 카본이 거의 우세적이라고 봐집니다. 네, 동성화인텍, 조선기자재에서는 으뜸 가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이런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에서는 이렇게 좀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을 만한 무기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카본을 모두 다 골라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을 알아보도록 하죠. 시청자의 선택도 한국카본입니다. 자, 79%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면 동성화인텍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아무튼 대규모 가스전 개발으로 해서 카타르로부터 이제 또 운반 또 수주를 또 받고 해서 지금 대규모 슈퍼 사이클이 상당히 코로나로 인해서 빨리 2, 3년 빨리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동성화이트 기자재 회사로서 주목해 보실만 한데 너무 박스권이라는 게 좀 답답한 거고 목표 주가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 12,000원 보고 가시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수익성 내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동성화인텍 12,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국카본 올리도록 하겠고요. 4라운드 확인해 보시죠. 자, 8각의 4라운드 대결이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간의 대결인데요. 삼천당 제약 대 올릭스. 이 두 종목 모두 다 코로나 사태 이 국면 속에서 자주 거론이 됐던 종목군이죠. 자, 두 종목의 승자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대 올릭스 시청자분들도 골라주시면 좋겠고요. 김형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 올릭스 골랐습니다. 올릭스요.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3,000당을 골랐어요. 이게 좀 엇갈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좀 뜯어볼게요. 김영호 전문가님, 네. 올릭스 딱 골라주신 이유는요? 사실 제가 바이오를 얘기를 할 때는 바이오는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삼천당 제약이 저번에 이제 이상의 월드컵 나왔을 때는 많은 바이오들 중에서 거래량이 제일 좋으니까 삼천당 제약을 추천을 그때는 드렸던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릭스가 앞으로 있을 기대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뭐죠? 지금 바이오 USA에 참가를 한다는 그런 13일부터일 거예요. 이게 13일부터 그렇게 지금 큰 이슈인가요?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죠. 세계 최대 규모의 이제 바이오 업계 연례 행사거든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 안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런 영업을 한다든지 영업이 성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그럼 더 좋은 거고. 더 좋은 건데 지금 그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케줄 매매로서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조금씩 나와주면서 저런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에 거래량이 살짝 나왔고 지금 오늘 거래량이 좀 크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의 특징은 이제 한번 이런 명분이 생기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HLB랑 좀 그런 흐름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올릭스 네. 사실 뭐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 났다가 지금 최근 급격히 올라왔잖아요. 거의 5월 초에 저점 대비 한 30% 올라온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을 그만큼 다지고 있는 거고 예. 지금 뭔가 이 올릭스에 대한 그런 세력들이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거래량 자체가 뭐 크게 의미 있는 거래량까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아무튼 삼천당 제약과 올릭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삼천당 제약은 이전 앞에 매수 타점이 나왔고 네. 올릭스는 지금의 타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댓글에서 마그마님이 삼천당을 찍어야 된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당연하죠. 좀 네, 아시는 그 이유가 분이시네요. 있을까요? 당연하죠. 승기를 잡으신 모양인데요.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옛날 본부처 신약 개발단에서 한 2번 정도 한번 했었어요. 미국의 이상도 했었고, 그 다음에 2014년에도 한 번 또 했었고 했는데, 실제로 파이프라인은 4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비대 흉터 같은 관련주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수익이 다변화되지 못하는 게 특징이고, 장사만 해서 바이오 제약을 따로 봐야 된다고. 근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예. 다릅니다. 다릅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다르죠? 렌즈 끼고 계시니까 일회용 눈 렌즈 아니 우리 저만의
네. 저만이 아이리스 그게 다 삼천당 제약 아닙니까? 오. 기본적으로 안약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삼천당 제약. 예, 그다음에 소염제도 효소 예. 소염제는 워낙 유명하고 기본 베이스가 깔렸기 때문에 기초적인 캐시카우가 되게 커요. 돈 벌 수 있는 그럼요. 종목, 그 삼천당 제품들이 제약. 많다 이미. 게다가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의 고질병이 눈 건강이 문제예요. 그렇죠. 네. 또 두 번째가 또 뭐 있냐? 또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여성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뭘 합니까? 이렇게 그거 애기 테스트 진단 테스트 같은 거 보면 예. 요즘 편의점도 많이 배치해 놓고 있더라고요. 네. 거의 그것도 거의 다 삼천당 삼천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점도 있고 저는 되게 많다고 보는데 또 두 번째가 큰 게 뭐냐면 세계 최초로 경구용이 이제 신약을 또 코로나 신약을 또 예.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고 자, 이게 그 기대감 때문에 그 많이 기대감이 언급이 됐던 사실은 종목이죠. 올라갔죠. 근데 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R&D 사업에서 전 세계 모든 제약회사를 쫙 폈을 때 27%를 투자하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어요. 오. 진짜 R&D 쪽에 투자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높은 그 성장성에 대한 가치성을 한번 던져주고 싶고 일단 안과 쪽 관련된 쪽에서는 삼천당 제약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회사가 뭐 망할 리는 없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바이오주가 아니더라도 제약이지만 바이오도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세도 가지고 있다. 예, 그 점을 한번 높이 평가하고요. 아무튼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시다시피 이 그 바이오 USA 창가 소식도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 파이프라인이 일단 풍부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회사지만 그 예. 기대감은 그냥 기대감일 수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예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올릭스, 나비님과 준호님, 즈유니님까지 올릭스 사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시청자의 의견 어떻게 진짜 결과가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와, 이 고민 많이 하셨네요. 유튜브 채팅창에 반응이 이유가 있었군요. 박빙의 대결이었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48%에 올릭스가 52% 가져가면서 승자는 올릭스가 됐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어떻게 세울까요?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제약회사 치고 좀 높게 평가하는 회사고요. 일단 지금 바이오주들이 사실은 다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상망으로 추세선을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의한 또 상승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을 지금 제시하고 싶습니다. 5만 원을 제시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목표가를 제시하기는 애매해서 제가 전고점으로 먼저 한번 잡아보고 그다음에 그걸 돌파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봐야 될 지금 자리일 것 같습니다. 네, 잘 팔리는 제품들도 많고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삼천당 제약 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올릭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4강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나무가 카메라 관련주죠. 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를 끼고 있습니다. 이 종목 대 금호석유, 화학주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무가 대 금호석유 신사업이냐 아니면은 뭐 석유 원래 있었던 종목이냐 네 이렇게 좀 포장을 해보겠는데요. 미라이코는 이미 마음이 기울었나 봐요. 네, 네. 티가 나버렸네요. 아, 김영호 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아, 그렇죠. 네. 나무가 이제 금호석유 제가 둘 다 극찬을 했던 종목인데. 그렇습니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그걸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시장,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력으로 제가 골랐던 종목인데. 그렇습니다. 나무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트렌드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나무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무가요. 자, 나무가의 한 표를 보태주신 김영호 전문가고요. 자,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간의 선택 어떻습니까? 네, 저는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이번에 좀 엇갈리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김영호 전문가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자, 네. 나무가 둘 중에 선택해 주신 이유는요? 나무가는 일단은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제 위에서 고점이긴 하지만 위에서 이제 거래량을 역사적으로 터트려 주면서 위에서 단단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은 언젠가는 들고 올라갈 물량이다. 네,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 계속해서 주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 속일 수 없다 했잖아요. 예. 지금 저렇게 거래량 들어와 놓고 지금 거래량이 그 다음 이후로 이제 주가는 빠지는데 거래량이 전혀 빠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네. 저런 종목들은 언젠가는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떤 명분만 세워준다면 크게
올려쳐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나무가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와 그 삼성전기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이슈 네. 크다. 네, 맞습니다. 이슈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한덕수 이제 총리님께서도 로봇 관련해서 네. 회사 방문에서 오늘 로보티즈 굉장히 높게 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로봇에 대한 그런 신정부의 그런 기대감, 정책적인 기대감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나무가 가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최일호 전문가께서는 최근에 좀 고전을 많이 했었던 금호석유 꼽아주셨는데 역시 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선택하신 걸까요? 자, 금호 석유하면 좀 석유회사인가 싶어서 사람들이 의아하실 건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차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네. 예, 금호 타이어 합성 고무 사업을 40년 동안 열심히 도로를 달렸던 그 타이어의 네. 어떤 회사 일단은 주 모태지 않습니까? 합석 공모 뭐 글로벌 뭐 최상위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합성 수지부터 해갖고 수많은 이렇게 화학 섬유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지금 주가적인 차트 흐름은 이게 하방으로 내어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우상방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거래량도 일정하게 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금호석유의 어찌 보면 엠비라텍스 네. 이 생산 규모가 일단은 더블이 된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 수요 굉장히 폭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한 이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래 대형주들은 실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매출의 영업이익. 근데 영업이익은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때문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네. 또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이도 나무보다는 네. 그래도 타이어가 낫겠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좀 길게 바라봐야 되죠. 네, 그렇죠. 아니, 그렇죠. 길게 바라보아야 되는 좀 장점은, 좀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닝 관점은 길냐 짧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꾸준히 갈 수 있느냐. 꾸준함. 40년을 달리고 있어요. 집에 가실 때 네. 못 타고 근데 갑니까? 주가도 예. 아까 달리는 것 같아요. 너무 평탄해서. 예, 평탄해서 게다가 달리다 보면 날아갑니다. 예. 달리다 비행기도 보면 타이어가 날아가요? 있어요. 예, 비행기도 타이어가 있으니까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내려갈 만큼 내려갔고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상승 여력에 주목을 해주시고 상승 여력을 봐야 되고요. 일단은 석유화학 이쪽으로는 무조건 지금 올해까지는 계속 관심 키워드로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을 꼭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항상 보는 시각을 다양한 것도 좋지만 일단은 지금 가는 지금 트렌드를 잘 맞춰서 가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좀 봐지거든요. 네. 그래서 금호석유를 한 표 주겠습니다. 네, 핫하게 이슈가 붙어 있는 나무가 그리고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제는 상승할 여력밖에 없다. 금호석유 이렇게 두 종목의 성격이 좀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나뉜 만큼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승전에 진출할 종목이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의 선택은요, 나무가가 됐습니다. 62% 득표를 하면서 38% 가져간 금호석유를 누르고 나무가가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신사업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금호석유 관련해서 앞으로의 전략 세워주세요.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조금 지금 바닥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질 거라 예상되고요. 목표 주가는 19만 3천 원을 잡겠습니다. 19만 3천 원을 똑같이 전고점을 잡는데 충분히 조금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좀 길게 그냥 잃지 않는 매매하는 것을 봤을 때는 금호석유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져가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길게 바라보고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19만 3천 원 전고점 수준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나무가가 되겠습니다. 2라운드 확인해 볼게요. 네, 4강의 2라운드입니다. 두 종목의 성격이 상당히 좀 다르죠. 조선 기자재인 한국카본과 함께 제약바이오 종목인 올릭스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한국카본 그리고 올릭스 어떤 종목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 원래 바이오를 엄청 좋아해서 바이오를 믿어주고 싶은데 네. 지금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어떤 결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한국 카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갈 미안하다 수밖에 바이오야. 없다. 네, 미안하다 바이오. 바이오 쏘리 그렇지만 법 한국카본. 네, 한국 카본. 알겠습니다. 그 최인호 전문가의 선택 이유 자세히는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김용 전문가님.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한국카본은 이제 지금 시황에 맞는 그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올릭스 같은 경우에 한 방을 크게 터트려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카본을 골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확률적으로 저희는 접근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올릭스 그러니까 이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네. 생각을 해요. 기대감에 한 번에 그 큰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딱 손절 라인 확실히 잡고 올릭스를 네. 잡는 것이고
이렇게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국화본을 잡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올릭스 좋다. 하지만 한국화본이다. 이렇게 두 분이서 모두 말씀을 해주셨네요. 최인호 전문가님, 그런데 네. 올릭스도 상당히 매력 포인트가 이 USA 가는 거 말고는 없을까요? 이 말고는 이제 파이프라인이죠. 예.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간질환 치료제로서는 또 유명해요. 간질환 치료. 그다음에 피부 비대증이라고 해서 피부 이렇게 네. 살 옛날에 불주사 맞은 것처럼 살이 이렇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완성화 단계적인 부분이 없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네. 그런 이상한 종목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정통주가 아니냐, 그렇게 아니지 않냐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확신을 갖기가 참 쉽지 예, 않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잭팟을 터지거나 뭔가 하려면 어떤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근데 그 과정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열심히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네. 지심이 부족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들이 특징이 다들 보면 뭔가를 처음에는 크게 확대 재생되면서 나올 수 있는데, 뭔가 결과물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게 100에 하나, 뭐 1000에 한 개. 좀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쉽다고 좀 봐지고요. 근데 지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제 폐섬유와 관련돼 있는 또 이쪽 관련된 또 지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폐질환이라든지 이렇게 폐암 관련돼서도 연구 성과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요즘 한번 그냥 보시도 괜찮을 건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네. 대해서는 좀 알고는 있는 종목이지만 그냥 한국 카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카본의 장점이 워낙에 눈에 띈다. 네,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뭐 시장의 흐름을 좀 알려려고 해도 네. 지금 바이오지만도 아무도 조금 힘드네요. 제가 말씀할 수 이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예, 네. 있는 그대로만. 자, 김영호 전문가님. 근데 지금 올릭스의 주가 상황을 보니까 네. 아까보다 더 올랐습니다. 오후장에도 전혀 뭐 꺾이질 않고 상승하는 여력을 계속 붙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지금 기술력 예. 자체로는 굉장히 올릭스가 좋은 기업이에요. 예. 이제 cRNA라든지 아니면 간락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제 플랫폼적으로 콜라보가 지금 다른 기업들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간질환 치료제 부분에서도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에 그 바이오 USA에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얘기들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시장이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또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개별 장세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그런 재료들, 확실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스케줄에 따른 그런 종목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저 올릭스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죠? 이제 최근에 제가 거래량을 말씀드릴 때도 거래량도 이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 나왔던 아마 이게 12월 달에 나왔던 거래량일 거예요. 이전에 이 12월 9일에 거래량을 한번 돌파를 해줬을 때 제 예. 기준에서 매수 타점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좀 그 거래량을 올리지는 못해서 그러네요. 그 전에 크게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는 좀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장 막판에 어떻게 형성이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지금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에서 세력 좀만 더 들어오면 거래량은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이 올릭스는 매수 종가 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릭스에 대한 의견까지 좀 들어봤고요. 자, 일단 두 분의 의견은 뭐 한국 카본으로 모아졌으니까 이 종목이 결승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주셨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역시 한국카본 인기 많네요. 61% 가져가면서 한국카본 확실하게 결승으로 진출합니다. 네, 그러면 올릭스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올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RNA 이제 간섭 이제 플랫폼의 일단은 기술을 일단은 기반으로 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지금 이렇게 바이오 US에 참가하면 뭐 기술적 이전이라든지 뭐 기술적 또 성과도 나올 거라고 좀 봐지고요. 단기 급등세 같은 경우에는 뭐 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뭐 조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진입하기는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지금 가격 26,500원이거든요. 26,550원인데 저는 27,000원에 그냥 목표가를 잡고 싶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잡아주셨네요. 단기적이 아니라 되게 위험할 수 있다. 엄청 짧게, 네. 이게 뭐 성장성을 갖다 보고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단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예. 네. 그냥 뭐 주가라든지 뭐 돈의 흐름을 따라서 간다면 가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추천하지 않고 지금 이 시점이 이까지는 좋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지금 시점까지 좋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올릭스 목표가는 27,000원이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한국화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결승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카메라 관련주 나무가 대 조선기자재죠. 한국화분이 맞붙습니다. 지금부터 결승 확인해 보시죠. 네, 나무가 대 한국화분. 김영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더 긍정적으로 보세요? 나무가입니다. 나무가요? 나무가. 나무가 굉장히 좋게 보시는데 계속해서 나무가의 손만 들어주셨던 김영호 전문가시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원래 수입을 한번 내보면 네. 계속 그 종목이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나무가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나무가를 네. 선택해 주셨네요. 자, 나무가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자, 한국화분. 그런데 최인호 전문가님, 한국화분을 굉장히 아까부터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조선기자재에 대한 사랑, 믿음 사실 확실하지 않으셨습니까? 확실하죠. 예. 근데 오늘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삼성전기랑 또 이 테슬라를 또 뛰어넘으면 이제 또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 우리나라 완성차까지 있기 때문에 예. 시총이 되게 약해요. 이런 종목도 한번 미인주 올라가야죠. 이게 네. 승진장구하죠.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종목 물 들어올 때 놓쳐야 된다.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예. 그다음에 워낙 또 흐름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차트 흐름 보더라도 나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로 계속 간다면 지금 발전성은 되게 높아지고 그다음에 사실은 지금 카메라 모듈 시장은 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곳에 진짜 많은 곳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CCTV라든지 뭐 다 보면 이렇게 렌즈가 다 어디거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 뭐 조금만 보더라도 지금 카메라만 지금 몇 대입니까? 지금 이 안에 몇 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수십 대 있는 너무너무 것 같은데요. 많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를 찾아야지 예. 눈 밖에 있는 멀리 여기서 KTX 타고 부산 한까지 가가지고 배를 바라보면서 아하. 한국 가본 이럴 수 없지 너무 않습니까? 머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고 좀 봐주고요. 일단은 눈에 보이는 거고 시장성 자체가 워낙 또 강한 또 흐름을 또 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이어서 전기차, 자율주행 이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순환 도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총이 작은 업종이지만도 아주 중요하고 세밀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조금 거래량이 계속 터지고 그러면 수익률 내는 상당히 나쁘지 않을 거라 좀 봐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한 표.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이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선택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네. 결국 카메라 지금 모듈 시장이 계속해서 발전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뭐 아까 이제 댓글 보니까 카메라 부품 사업에 대해 뭐 비중을 물어보시던데, 지금은 카메라 거의 휴대폰 모듈 쪽에 수익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3D 센싱 카메라가 결국에는 지금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의 그런 모토인데, 지금은 10% 내외로 이게 R&D가 투자가 되고 있고 매출이 조금 나오고 있지만 점점 확대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도 이런 매출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이 나무가는 올라갈 수 있다.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거래량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더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시청자의 선택, 나무가로 확인이 되네요. 박빙의 승부였는데 52% 득표하면서 나무가가 시청자의 마음도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우승자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골라준 나무가가 오늘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나무가 오늘의 우승 축하드립니다. 자, 나무가에 대해서 일단 가격 전략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럴게요.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계속해서 나무가에 대한 사랑을 어필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나무가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나무가 14,000원까지 보고요. 네. 일단은 14,000원은 이제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즉 지금 이제 저희는 결국에는 이 대량 이런 세력들이 들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국카본에 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님 간단하게 좀 목표가 잡아주실까요? 네,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목표가 15,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LX의 슬로바키아 자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항공 관련주 섹터로서도 이제 진입이 또 가능한 거로 좀 봐지고요. 그다음 복합 소재적인 카본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도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앞으로 계속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카본이라는 단어가 생활에도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본 한번 잘 보시면서 한번 진입하시면 나쁘지 않다 봅니다. 네. 네.
오늘 우승하게 된 나무가 14,000원이고요. 한국화보는 1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줄은 바로 한국화본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공개방송 이야기 좀 있습니다. 김혜호 전문가님 공개방송 오늘 오후에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뭐 이런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약세장에서 수익을 낸다는 게 어떤 건지 실전 매매를 같이 적용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께서도 바로 공개방송 있으시죠? 예, 더 배워야 산다. 더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지. 배우면 좋은 겁니다. 에너지 관련주의 미래 어찌 보면 언제까지 지금 계속 올라갈 건지 상승에 관련된 걸 다시 한번 또 짚으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공개방송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